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분사 사건, 실수가 아닌 특수상해인 이유.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 현장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형사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 전문 법무사 이병창입니다. 여러분, 최근 경기도 화성의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식 들으셨습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시켜 쏴서 장기 파열이라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사업주는 뭐라고 합니까? 실수였다, 장난이었다라고 항변합니다. 과연 법과 수사관의 눈에도 이것이 단순한 실수로 보일까요? 오늘은 32년 넘게 수사 서류를 검토하고 피의자를 신문해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왜 특수상해이며 왜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실무적인 뒷이야기를 아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고인가 범죄인가? 사건의 재구성. 사건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속세척업체를 운영하던 60대 대표 어 씨가 외국인 노동자 B 씨의 신체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직장 천공, 즉 장기가 뚫리는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밀착입니다. 산업용 에어건의 압력은 일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계 부품의 찌든 때를 벗겨낼 정도의 압력을 인체 조직에 대고 쐈다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가 수사관 시절 이런 사건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고의의 영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2. 위험한 물건, 에어건의 법리적 해석. 이 사건에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왜 그냥 상해가 아니고 특수가 붙었을까요? 바로 에어건이 법리상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용 방법과 부위에 따라 살상용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에어건은 세척 도구이지만 인체 조직에 밀착해 분사하는 순간 그것은 칼이나 둔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특히 가해자는 60대 사업주이고 피해자는 40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엄중하게 보는 이유는 이것이 전형적인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사전 구속영장 신청. 그 결정적 이유. 경찰이 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을까요? 32년 수사 경력자로 볼 때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피의자는 끝까지 실수였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유리한 진술을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둘째, 죄질의 불량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에게도 헤드록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평소에도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해왔던 가해자의 성행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셋째, 피해자의 고통입니다. 장기 천공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큰데 가해자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엄정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한 것이죠. 4. 실무 통찰 마이너스 실수라는 방어막을 깨는 법. 가해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난 혹은 과실로 몰고 가는 것이죠. 만약 과실로 인정되면 형량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통해 분사거리, 압력의 강도, 피해자의 자세 등을 분석합니다. 실수로 눌러졌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물리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밀착해서 쏜 경우에는
실수라는 로직이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관련된 경우 수사기관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해 더욱 면밀히 수사합니다. 제가 독일, 호주 등 해외에 계신 재외국민들을 조력할 때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객관적 정황의 증거화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법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낯선 한국 땅에 와서 성실히 땀 흘려 일하던 노동자가 사업주의 이른바 장난 때문에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사회의 정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32년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법복은 입지 않았지만 수사관으로서 가졌던 그 마음가짐, 죄지은 자는 엄벌하고 억울한 자는 보호한다는 그 원칙, 지금 법무사로서도 변치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은 본인이 이런 부당한 가혹행위나 형사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냉철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2년 9개월 검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이병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